Good morning, good afternoon.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My name is Guillaume de Salon. 저는 기라드 I'm a policy 슬로우입니다. analyst at 저는 OECD, the Organization for 경제협력개발기구 Economic OECD의 Cooperation and 정책 Development, 분석가입니다. and very happy and honored to be 오늘 invited 제10회 국제 정보 보호 컨퍼런스에 초대받게 되어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Today I'm going to give you an introduction 오늘 to 저는 여러분께 OECD's work, 최근 OECD의 디지털 보안 정책에 대한 연구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the 우선 OECD 조직에 대해서 소개를 한 후에 give you a short presentation about our 그 다음으로 policy work on the 제품의 디지털 보안에 대한 저희의 최신 정책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first. 자, 우선 What is the OECD? OECD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이죠. The 60th anniversary. 작년에 OECD 60주년을 맞았습니다. So we're still quite 아직도 꽤 젊은 조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는 정부 간 기구이며 work for our member countries. 회원국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8개의 회원국이 있고 코스타리카가 가장 최근 2 weeks ago, 불과 몇 주 전에 가입을 했고요. and Korea joined the OECD. 한국이 in 1996. OECD에 1996년 And we also 가입했습니다. provide substantial 그리고 저희는 support. We 많은 act 지원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G7과 G20의 비공식적 사무국 역할을 했었습니다. organization 그리고 다중 이해 관계자 조직이기도 하고요. and technical community 기업, participate in 노동조합, OECD's work 시민, through, 사회와 기술위원회는 다양한 전담 자문위원회와 전문가 그룹을 통해서 OECD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the OECD is mostly a policy standard setter. We work OECD는 on 정책 policy, 기준을 정하는 not the 역할을 합니다. technical, side. 기술적인 We 측면이 provide, 아닌 정책을 knowledge and advice to 다루는데요. inform better policies 더 for 나은 our 삶을 위한 더 나은 organization. 정책을 알리기 bring 위해서 together policymakers to facilitate international 정보 및 cooperation between our 조언을 38 member countries. 저희 38개 회원국에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국제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 정책 입안자들을 모아서 국제 지침, 표준, 권고 등을 개발합니다. OECD의 권고는 저희가 조직으로서 만들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결과물인데요. 구속력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회원국들이 국가 정책에 이를 이행하겠다라는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So within the OECD, 그리고 OECD 내에는 there are many committees. We have 다양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300개의 약 300개의 위원회 그리고 특별조사위원회가 있고요. 3,000여 명 이상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해 4만 명 이상의 전문가와 대표단이 저희 작업에 그리고 회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직 내에는 디지털 경제 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정부가 디지털 전환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윤리적 기준을 정하고 또한 조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Within CDEP, 네, 이 CDEP에는 또한 specifically provides 구체적인 디지털 보안 정책 부분에서 조언을 제공하는 디지털 security. 경제 보안 특별조사위원회 SDE가 있습니다. So why do we talk about 자, 그렇다면 digital security 왜 and 우리는 cyber security? 사이버 These 보안이 words 아닌 often 디지털 보안이라는 이야기를 mean the 할까요? same thing. 이 단어들은 종종 같은 의미로 our 사용이 perspective, 되는데요. 우리의 관점에서 digital security is 디지털 first and 보안은 foremost 무엇보다도 economic and social 경제적이며 challenge. 사회적인 That's why we 도전이고 focus on digital, 디지털이 because digital 라는 단어 connotates 자체가 the 저 digital 디지털 economy. 경제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디지털이라는 단어를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지털 변환이라고 할 때 우리는 디지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반면 사이버는 오히려 국제 보안이라든지 국제 안보라든지 법 집행 문제에 대한 문제가 또 내포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국가 안보와 법률 집행이 우리의 의무 이외의 영역이기 때문에 OECD의 영역은 노란색 동그라미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무는 더 나은
삶을 위한 더 나은 정책에 집중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디지털 보안을 경제적, 사회적 도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위기관리 체계에 맞춰서 접근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OECD는 수십 년간 디지털 보안에 대한 연구를 해왔습니다. 사실 1980년대 OECD는 EU의 GDPR의 조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프라이버시 지침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암호화의 자유를 이끈 최초의 국제적 합의였죠. 암호화 정책에 관한 지침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경제적, 사회적 위기 기반의 체계를 설명하는 디지털 보안 위기 관리 추천서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최근에 주요 활동의 디지털 보안 추천서를 채택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OECD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이제 OECD가 개발한 최신의 정책, 특히 제품의 디지털 보안에 대한 부분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년 전부터 이 주제에 대한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요. 정책 위반자들이 디지털 보안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G7과 G20에서 이 이슈를 외교장관과 경제장관 회의에서 중요한 의제로 다루었습니다. 2019년에 있었죠. 그리고 2018년 파리에서 개최된 100여 명의 이해 당사자를 모았던 신뢰와 안보를 위한 파리의 요구를 이미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파리의 요구 또한 제품의 보안을 국제적 차원에서 더 많은 협력이 필요한 부분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ECD에서는 이 주제에 대해서 2년 전부터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보안 정책이 정책 위반자들에게 왜 중요한지 살펴보면 디지털 변환 코드는 어디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더 많은 제품에 이 코드가 통합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제품이든 디지털 제품이든 이 모든 제품에 코드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ICT 제품에 그리고 IoT 시장과 같은 이런 신흥 시장에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코드들이 대부분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매일 안드로이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iOS 같이 널리 사용되는 제품에 40여 개의 새로운 취약성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 제품에 대한 우리의 의존도가 코로나 팬데믹에서 볼 수 있듯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제품들 덕분에 비즈니스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국가들의 봉쇄 조치 상황에서도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있었지요. 따라서 디지털 보안 공격에 대한 영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전 세계의 수백만 대의 IoT 기기를 감염시켰던 미라이 본넷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몇몇 제품이 설계상 얼마나 불안정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7년 워너크라이, 나페티아 공격으로 국제 기업들이 마비되었고 수십억 달러의 피해를 입었었죠. 그리고 2018년에 멜다운과 스펙터 취약점이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발견이 되었고 전문가들이 이를 통해서 수백 개의 제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스템상의 취약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 OECD에서는 이 제품들의 상대적 불안정을 초래하는 주요 요인들을 조사하고 또 정책 위반자들이 제품 보안 강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정책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분석 작업의 결과는 두 개의 보고서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2021년 2월에 발표가 되었는데요. OECD Security 사이트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첫 번째 보고서는 바로 제품의 디지털 보안에 대한 이해입니다. 분석 체계에 초점을 좀 더 맞춰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품의 디지털 보안 강화 정책 토론입니다. 두 번째 보고서는 제품 보안 강화를 시키는 핵심 정책 원칙과 그리고 도구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해당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제품의 디지털 보안에 경제적 요인이 핵심적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디지털 보안이 기술적 문제일 뿐이라는 일반적인 편견이랑은 상반되는 것이죠. 보고서에 따르면 종종 시장 인센티브가 잘못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IoT 마켓을 보면 일반적으로 IoT 제조업체들은 디지털 보안보다는 시장 출시 시간이라든지 비용 효율성을 더 중시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합니다. 이 스마트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들이 종종 그들이 구매하는 제품의 보안 수준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일반적으로 블랙박스와 같아서 매우 이해하기 어렵고요. 그 좋은 예가 바로 우리 코로나19 대유행 초기부터 사용해왔던 원격회의 도구입니다. 또한 조직에서 툴의 보안을 평가하고 또 서로 비교할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안전하지 않은 제품들이 제품을 소유한 사람뿐만 아니라 제3자와 사회 전체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과 같은 이런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봇넷의 디도스 공격이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스마트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종종 복잡한 글로벌 가치 사슬이 있는데요. 종종 불투명하기도 한 이 복잡한 글로벌 가치 사슬은 그 어떤 단계에서라도 취약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책임 배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고 이 보고서에서 밝힌 내용은 이러한 모든 요인이 일반적으로 시장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시장 역학 관계만으로는 스마트 제품에서 사이버 보안을 절대적이거나 최적의 수준으로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또한 최적의 수준은 보안의 절대적인 수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에게 여러 문제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정부를 넘나드는 다양한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100% 보안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최적의 보안 수준을 달성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며 이 최적의 보안 수준은 사용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요 인프라의 경우에는 덜 중요한 활동이나 부문보다 보안 수준이 높아야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IoT 시큐리티의 특정 이슈인 부분을 좀 볼 텐데요. 아시다시피 이 이슈는 정책 위반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제시한 체계는 수명 주기를 기반으로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IoT 제품의 수명 주기는 3단계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디자인 개발, 두 번째는 제품의 상업 수명,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바로 수명 종료입니다.
IoT 시장의 설계를 보면 설계의 표준에 따른 보안 기능이 존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표준들은 널리 사용되지는 않으며 자발적일 뿐 강제적이지 않습니다. 즉, IoT 제품은 참조나 적합성 평가 없이 구축되고 기존의 표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제품의 상업성 수명을 살펴보면 디지털 보안 리스크의 특성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영국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연구에 참여한 90%의 IoT 제조업체들이 취약성 공개 정책 또는 BDP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는 만약 새 취약성이 발견되면 보안 연구자는 IoT 제조업체에 연락을 취해서 취약점을 알리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제조업체들이 취약점을 수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명 종료 격차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전부터 제시된 적이 있는 문제인데요. 워너크라이 위기 당시에도 이것이 당면 과제였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죠. 전문가들은 IoT에 대해 수명 종료 격차가 훨씬 더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다. 이로 인해 사물 인터넷이 잊혀진 사물 인터넷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수명 종료 격차란 무엇일까요? 이는 제조사가 제품을 고려할 때 결정하는 수명과 사용자의 제품 사용 종료 사이의 격차를 말합니다. 제조업체는 해당 제품이 수명을 다했다고 판단할 때 보안 업데이트 제공을 중지합니다. 사용자가 결정하는 사용 종료 시기와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격차는 보안에 큰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따라서 이는 설계상 보안이 핵심이며 보안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요소임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설계상 보안이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첫 단계이지만 정책 위반자와 기타 이해 당사자들이 취약성 개선을 또 중요한 문제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명 종료 격차 해소도 더욱 중요한 문제로 인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문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설명이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정책 위반자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6가지 상위 원칙을 저희가 정하고 있는데요. 여기 나온 모든 요소들은 모두 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개발한 첫 번째 원칙은 바로 투명성과 정보 공유입니다. 이 원칙은 앞서 말씀드린 정보의 비대칭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한 소프트웨어 빌 오브 머테리얼 S봄이 여기에 포함되고 있는데요. S봄은 취약성의 책임 배분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각 스마트 제품에 포함한 성분 목록 또는 코드 계층 목록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S봄은 미국에 의해서 먼저 개발이 되었지만 미국에서 개발이 되었지만 이 아이디어가 지금 현재 설득력을 얻고 있고요. 제품의 코드 소유자들에게도 더 효과적으로 책임을 배분하는 데 매우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바로 인식과 권한 부여입니다. OECD 회원국의 많은 정책 위반자들 그리고 정부가 소비자들에게 제품과 연관된 디지털 보안의 위험성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중요성 그리고
평균 수명 종료 후 제품 사용 중단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인식 제고 캠페인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바로 혁신과 경쟁입니다. 경쟁이 없어서 시장을 독점하면 투명성이 있더라도 그리 효과적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이 없다면 보안의 강화를 가능하게 하는 시장의 힘이 그렇게 효과적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바로 책임과 관리 의무의 원칙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책 위반자들이 관리 의무 원칙을 이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 의무 원칙은요, 제품을 개발하고 시장에 출시하여 판매로 이익을 얻는 공급층의 행위자들이 제품의 수명 주기 동안 제품의 보안을 유지하는 데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관리 의무 원칙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oT 이슈에 대해서 특히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Security by Design, Security by Design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이 설계에 의한 보안이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기본적인 보안, Security by Default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Security by Default라는 의미는요, 제품의 보안을 유지하는 데 대해서 부담을 사용자,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공급 측면의 행위자들에게 가능한 한 더 많은 그런 부담을 지워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제품은 보안 기본값을 이미 설정한 상태로 제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사용자들, 특히 일반 사용자들, 중소기업들 같이 낮은 기술력이나 자원을 갖고 있는 그런 조직들,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들에게 부담을 주는 대신 자동 보안 업데이트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취약성 처리도 중요하며 책임 있는 수명 종료 정책을 수립하는 것 또한 잊혀진 사물 인터넷을 피하는 데 정말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리 의무의 또 다른 측면은 조직 혹은 공급 체인의 보안일 것입니다. 스마트 제품은 복잡한 글로벌 공급 체인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개발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취약점이 공급 체인의 어느 단계에서든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공급 체인 위험 관리에 투자를 하고 개발을 해야 합니다. 특히 제품의 보안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민간 주도로 신뢰 헌장을 통해서 훌륭한 작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원칙들은 정책 위반자들이 제품 보안 증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를 어떻게 행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좀 부족한 현실입니다. 정책 위반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돕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 도구들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슬라이드에 보시면 피라미드가 있죠. 정책 위반자들은 피라미드의 제일 아래쪽부터 시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라미드의 제일 아래 부분에는 덜 파괴적인 정책 도구가 있고 그 반대편에는 매우 효과적이긴 하지만 불균형적 사용에 대해서 위험이 있고 또 시장 메커니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위반자들은 피라미드의 가장 아랫부분에 있는 그 자발적인 툴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는 것이죠. 규제를 하기보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피라미드 위쪽에 있는 이런 규제 툴은 이전 단계의 툴이 효과적이지 못할 때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일반적으로 인지도를 높이고 스킬을 개발하는 것이 이 정책 도구의 핵심 요소입니다. 여기에 공공 조달을 활용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사이버 보안 개선을 위해서 공공 조달을 활용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다중 이해관계자 파트너십을 촉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술 표준 및 자발적 지침에 대한 개발 그리고 채택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2020년 지난해에 미국과 EU에서 새로운 표준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엣지 보안 표준 EN303645가 개발이 되었고 미국의 니스트에서는 이 주제에 대해서 새로운 표준인 8259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또 여기에 중심이 되고 있는 또 다른 흥미로운 툴은 고객들이 구매한 제품의 보안 수준을 더 잘 평가할 수 있도록 라벨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바로 작년 4가지 라벨이 생겨났는데요. 핀란드, 독일, 일본, 싱가포르의 OECD 국가들에서 이렇게 라벨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표준의 영향력을 확실히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이 국가들이 초반에 이렇게 피드백을 보낸 것을 보면 이 라벨을 도입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라벨이 좀 단순해하고 일관적이어야 한다라는 부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벨이 너무 많거나 또 국가들마다 일관성이 없을 경우에는 정보의 비대칭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보다는 소비자의 피로도를 더 높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후 메커니즘 또한 중요합니다. 이는 공급자들이 제품의 보안 수준을 높이도록 장려하기 위해서 책임 규정 법률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툴 중에 그 어떤 것도 효과적이지 않다면 ex-ante requirements, 사전 요구사항을 채택할 수가 있습니다. 최소 요구사항을 설정할 때 바로 이러한 툴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일본의 IoT 제품 최소 요구사항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생겼고요. 이 최소 요구사항을 보면 예를 들어서 디바이스의 강력한 접근 관리 요구사항을 추가해라. 또 IoT 제조업체가 취약점 노출 정책을 갖도록 해라. 강력한 비밀번호를 필수적으로 사용해라 라는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전 요구사항은 영국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사용할 수 있는 정책 도구들이 많고 OECD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성공적인 제품 보안 강화 전략은 일반적으로 여러 도구를 함께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공공조달과 다자간 파트너십을 함께 활용할 수가 있겠고요. 인증 및 적합성 평가를 촉진할 필요도 있습니다. 어느덧 제 발표의 마지막 장입니다. 정리해보자면요. 국제 협력을 증진시키고 또 국가 간 그리고 법률 체제 간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스마트 제품 시장은 굉장히 글로벌하죠. 한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이 일반적으로 또 프랑스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제품과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 측 행위자가 인증이나 라벨 등에 있어서 국제 협력과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세계적으로 디지털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많은 국가들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공급 측면의 능력에 또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메커니즘을 통해 제품을 인증받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비용만 들 뿐 아니라 보안을 강화할 수도 없는 것이겠죠. 따라서 국제 협력과 상호 운용성의 향상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제 발표를 마치겠고요. 제 발표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메일을 보내주시거나 저희 OECD/Security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익한 컨퍼런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